그래서 문자까지 한 번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에 표현해야 될 문자는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인면도에 보여지는 이런 재료들입니다. 재료들. 뭐 바닥부터 올라오자면 여기에 한 시멘트에 페인트 마감한 곳, 그리고 벽체 위쪽에 올라가면 여기도 시멘트죠. 여기 벽체에 올라가면은 블럭 벽돌 마감한 곳, 여기도 벽돌이고요. 그 위쪽에 여기 다시 페인트 마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시멘트 기와 쌓기, 이렇게는 이제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요런 그 재료의 마감 재료들이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이 마감 재료들이 보여지는 곳은 전부 다 재료 마감을 써주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료에 대한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이는 출입문이나 문에 대한, 이 문에 사용된 재료나 이 문에 대한 얘기들, 이 현관문이나 이런 현관문이나 발코니 나오는 도어라든지 이런 창문에 대한 재료 같은 것도, 재료나 종류 같은 거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쓰셔야 될 게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형상들,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쓰실 게, 부가적으로 이런 데 있는 장식품들 뭐 좀 써주시면 좋고요. 세워쌓기, 창문 밑에 요 세워쌓기 한 거 정도는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부분에 난간이 그려졌으니까 난간에 대한 재료나 이게 어떤 건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 인면에 보여지는 이 마감 재료에 대한 거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형상들 얘네들이 뭔지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좀 부가적인 요소들에 대한 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용마루라든지 암키와 수키아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논슬립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논슬립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재료에 대한 거, 요소가 이게 어떤 형상이고 뭐다라는 걸 나타내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일부 생략하셔도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인면도에는 사실 이 높이 관계를 해서 나타내 주면 좋거든요.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뭐 반자 지붕층이고 여기는 지붕 꼭대기층이고, 이렇게 해서 인면도에 있는 이 높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정도 명칭까지는 써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명 먼저 써볼 건데, 이 도면을 이제 쓰기 전에 도각을 먼저 좀 갖다 놓을 거고요.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인면도 같은 경우는 50분의 1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50배 확대를 해서 이 틀을 이렇게 갖다 넣어 보면 가운데쯤의 모양을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글이나 내용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형상의 이 도각의 위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자를 위아래로 나눠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정도로 놓을 거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살짝 줄여서 이 정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뚫고 나갔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선들도 원래는 인면도에 여기 주열 번호
있으면 나타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요거 정도는 나타내 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따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형상이 바뀌었던 위치마다 있었던 요 중심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 정도의 중심선은 특별히 도면에서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놓는 거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써 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 중심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뭐 그리드 주열 대신해서 요거를 썼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재료 명칭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 명칭도 쓰는 걸 보면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벽체, 물론 벽면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붕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마감, 요렇게 정도가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붕에 부가적으로 쓰는 애들, 그리고 창문이나 문에 있는 내용들, 그 외에 계단이나 난간 같은 애들에 쓰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래쪽 부분에서 쓸 때 모르타르 위에 페인트 마감이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해서 위치에 갖다 배치해 보겠습니다. 요걸 어디에 써야 되느냐가 이제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사방에 전부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하고 아래쪽으로만 써야 된다가 아니고 어느 쪽이든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거를 인식을 하려면 이 재료는 위쪽에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한 위치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아래쪽에 쓰시면 되고 이 창문 같은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쪽이 편할 수 있습니다. 요 재료도 이쪽이 편할 수 있고요. 대신에 위쪽으로 이렇게 쓰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곳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쪽으로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글을 보고 이 재료가 뭐다라고 판단할 텐데 그걸 하기에 가장 괜찮은 위치, 지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쪽에서 마감 재료가 뭔지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쪽에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거는 요 아래쪽쯤에 여기쯤에 하나를 놓을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딱 붙이지 마시고 살짝 띄워서 도면의 모양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띄워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잡아줄 거고 선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지붕하고 벽면 마감 재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벽체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옆으로 하나 써줄 거고요. 여기서는 옆으로 하나 써줄 거고 이쪽은 위쪽으로 하나, 여기는 위쪽으로 하나, 여기는 바깥쪽으로 하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벽에 있는 적벽돌 치장 쌓기 이게 이쪽 부분에 하나 있으니까 좀 인식하기 쉬운 위치에 이거는 측면에 써야 된다가 아니라 측면에도 써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이런 부분에 쓰시는 거를 뭐 굳이 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쪽 벽이니까 이쪽에서 보기 쉽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애는 이쪽 부분이겠네요. 여기는 위쪽에서 뭐 찾아도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아래쪽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시선을 이렇게 올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서 모양을 조금 위아래로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일 거니까 옮겨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더 이쪽 벽면에는 여기가 하나 더 있네요. 이쪽 부분도 가까운 쪽은 모르타르였으니까 요걸 가지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시선을 빼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붕이랑 겹치면 잘 안 보여지니까 이렇게 살짝 빼서 모양을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벽면 쪽은 이제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 쪽에 재료 마감 해보겠습니다. 지붕에서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멘트 기와 이끼를 했다라는 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기와 이끼 표현이 된 거를 이제 요쪽에 한 여기쯤에 여기쯤에 써볼게요. 여기쯤에 써서 선을 내려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치는 한 번 더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태로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면 모양 보면서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다가 하나 써줄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면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료에 대한 표현은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상을 가진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이쪽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 이렇게 옆에서 측면 부분에서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은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창문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 측면에다가 같이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뭐 그 재료명을 뭐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뭐 강화유리 도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애매해서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발코니 테라스였나요? 테라스 도어 이렇게 써주셔도 뭐 안 쓰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안 쓴 게 여기 현관 도어도 안 썼네요. 이제 이런 현관 도어 같은 경우도 정확히 어떤 재료, 어떤 문, 뭐 어떤 현관 도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써준다면은 재질 정도는 같이 써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문 중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현관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현관 도어 뭐 이 정도만 써주셔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수는 살짝 겹쳐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스트레치 같은 거로 이렇게 살짝 옮겨서 조금 쌓여 있어도 걸리지 않도록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내리면 조금 나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재료가 글자가 겹쳐서 써져야 된다라고 하면 살짝 이 높이 차이를 줘서 읽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읽는데 지장이 없도록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세워쌓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워쌓기는 이제 가까이에다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꼭 요거를 도면 바깥쪽에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면 안쪽에다가 필요하다면 다른 요소에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 안쪽에 같이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세워쌓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적벽돌 세워쌓기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써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의 난간은 좀 나중에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이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살짝 겹치니까 옆에랑 겹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내려와서 요거랑 겹치니까 이 재료는 계단처럼 계단이 쌓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짝 띄워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란다. 글자를 넣으실 때는 지금처럼 전체적인 모양이나 형상을 좀 봐가면서 빼먹는 게 없는지 잘 보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마감 재료에 대한 표현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형상이나 요소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애들이 있다면 얘네들이 뭔지 또는 여기에 있는 재료가 뭔지 이 정도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두 종류는 다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지붕 부분에 있는 용머리 이런 것도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머리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용머리 기와인데 여기는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암키와 수키와 부분이 있는데 암키와 세켜, 수키와 한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켜 한켜 돼 있으니까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기와 이쪽에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위로 늘려서 올려 놓은 다음에 이제 요 표현을 같이 여기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겹쳐 있으면 좀 더 인식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암키와 같은 경우는 요 아래에 있는 애들 세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수키와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요 기와가 수키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얼추 표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두지 마시고 이런 모양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좀 맞춰 주시면 도면이 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이 높이들은 비슷한 높이로 맞춰 주시면 좋기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 높이에서 좀 맞춰 볼게요. 여기 얼추 맞네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도 두 번째 쯤이니까 요쯤으로 맞춰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다 그리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이런 데 있는 난간, 스테인레스 난간도 써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논슬립 표현하신 다음에 논슬립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논슬립은 뭐 모양은 특별히 없고요. 뭐 논슬립이라고 해서 모양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정도 이렇게 살짝 띄워주고, 요 끝에서도 한 20mm 정도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논슬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단의 끝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논슬립이기 때문에 요 정도 표현해 주시면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부분까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는 있었을 거니까 요 끝까지 늘려서 논슬립 표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굵을 것 같다, 선이 굵어서 보기 지저분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런 선들은 인면 굵기의 선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은 부분 같아요. 이 정도로 대체하시면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논슬립도 이렇게 가져다가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논슬립은 요 끝에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논슬립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슬립의 재료 명칭까지 써주셔도 좋고요. 뭐 그냥 논슬립 설치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어디 다른 데 보니까 황동 논슬립 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이제 재료명하고 얘가 어떤 공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인지 요 세 가지 정도 써주면 좋은데, 도면상에 안 나와 있는 거고 아직 제품을 결정을 못 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다 논슬립 설치를 하겠다 정도만 써줘도 무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산응용 건축 제도에서는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인면도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면의 높이 관계 정도를 써주면 좋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요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집안 레벨 요 정도 써주시면 좋고, 그 위에 뭐 이거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시험이니까 반자 높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건축물의 제일 높은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고 높이 요 정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위치에 중심선을 복사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 높이는 2미점에 찾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옮겨서 요 끝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집안 레벨은 여기였을 거고요. 요쯤이 집안 레벨이었을 거고, 그리고 반자 높이는 여기, 그리고 최고 높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 부분은 여기였을 겁니다. 여기는 뭐 이 정도 표현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1F, FL 요런 식으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바깥쪽까지 쓰지 마시고 이 도면의 상황을 보면서 적당히 좀 도면이 좀 단단해 보이게 살짝 이렇게 좌우 여백을 좀 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글자는 겹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없도록 살짝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남측 인면도 써주시고 축척이 50분의 1이니까 이것까지 잊지 않고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면도 그릴 때도 여기다 점 찍는 거를 빼먹었는데 또 빼먹을 뻔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도우넛 명령어 이용해서 전한 60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마감재가 끝나는 위치마다 이렇게 점을 좀 찍어서, 이 점은 좀 출력을 해보시고 살짝 큰 것 같네요. 출력을 해보시고 각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력을 해보신 다음에 정하지 않으시면은 매번 헷갈릴 수 있어요. 인면도 할 때는 몇 미리, 뭐 단면도 할 때는 몇 미리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시면서 출력을 해보시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크기 같다 라고 하는 크기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은 이렇게 이제 끝에다가 정확히 그 나타내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형상이 끝나는 위치를 나타내는 곳에 점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작성하시면은 인면도 작성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인면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음번에 추가로 인면도를 항상 이 앞쪽만 그리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인면도 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볼 때는 이 인면도가 어떻게 작성이 될지 형상 정도만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도하고 인면도 작성 요령까지 끝이 났고요. 기본적인 여기 하나의 단면도와 한쪽의 인면도만 그렸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잘랐을 때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처마 요 창문이 있는 창문 밑을 잘랐을 때는 어떻게 생기는가, 또는 뭐 테라스 쪽을 자르면 어떻게 생기는가, 아니면 화장실이나 주방 쪽이 잘린다면 어떤 형상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연습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간을 내서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고시인데 최소한 뭐 10회 정도는 그려봐야 이 시험을 응시할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랐을 때 어떤 형상이 될지 상상할 수 있고 시간 안에 충분히 그리고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면을 매번 다른 걸 그리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의 도면을 여러 부분을 나눠서 잘라 보시는 것도 뭐 똑같은 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방과 욕실을 잘라 본다든지, 아니면 테라스와 거실과 주방을 잘라 본다든지, 현관과 욕실이 잘리는 이런 부분을 잘라 본다든지, 뭐 방하고 방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 욕실까지 잘리는 이런 부분을 잘라 본다든지, 부분 형상이 다르거든요. 그려지는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도면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양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